여기 첫 번째 챕터에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잘 안 풀리는 이유라는 음, 이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을 사는 걸 보면 다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뭐, 그리고 실제 사는 걸 보면 되게 바빠요. 막 사는 거 보면은 막 뭐 성공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또 막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 그래서 정신도 맑지 않은데 막 커피를 사발로 드링킹 해가면서 새벽 독서를 하는데 책은 읽었는데 뭔가 남는 건 없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되게 나름대로 되게 바빠요. 뭐 퇴근하고 나서 또 성공을 붙잡는 사람들은 또 뭔가 나름대로 되게 분주하게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모임을 갖기 그러니까 사람하고 인맥을 쌓기도 하고 근데 책도 읽어야 되고 인맥도 쌓아야 되고 새벽 기상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하기에는 우리 40살 안에 사실 너무 벅차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사는데 가장 이제 잘 풀리지 않는 대표님께서 경험하셨던 아니면 지켜봤던 가장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사람이 어떤 인생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운이라는 게 바뀌는 그런 저도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시기를 통과할 때는 이게 운인지 아닌지 약간 잘 알기가 어려운데 지나고 봐야 그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음, 대표님께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인생에서 정말 이게 나한테 진짜 운이었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런 부분 좀 음. 궁금해요. 운이라고 하면 멜버른 그때 운이죠. 운이라고 하면 멜버른에 있었을 때 운이었죠, 저한테는. 제가 케이팝이라는 흐름을 잘 잡았고, 케이팝 댄스 강사로서 제가 매주 안무를 짜고, 그리고 그 매주 안무를 짠 걸 가지고 제가 수강생 3명부터 시작해서 거기 꽉 차면 30명 못 들어오는데 38명씩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꽉 차가지고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부작용일 정도로 팔 제대로 못 펼 정도로 완전 꽉 차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패션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예, 제가 멜버른에서 이게 댄스 강.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그 케이팝 댄스 강사진이 없었는데 제가 온 이후로 그게 너무 핫해가지고 주 6회를 달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클래스 2개를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른 강사진들, 그냥 거기에 원래 다른 안무가들이 있었는데, 케이팝을 이제 잡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내 경쟁자로 될 수도 그때도 그게 내 경쟁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댄스 강사할 때도. 근데 그때도 계속 내가 탑이었어요. 네. 근데 오, 저는 그게 또 운이라고 생각한 게, 그때 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터뷰를 보고, 그때 지드래곤 하드브레이크를 내가 추면서 이제 나름 내 어떤 그 댄스 자랑을 좀 했고,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내가 뮤지컬 이런 이력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토니를 잘 만난 거예요. 토니도 되게 젊고 애가 되게 센스 있어요. 예. 그 음, 호켄에서 온 사람이 중국의 fujian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건너서 이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근데 되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고, 저는 그분하고 주로 이제 중국어하고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귀인이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토니가 우리 사장님이시죠? 예, 예. 사장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이파크에 그분을 이제 저기 멜버른이 막 초대해서 콘서트도 열고 막 음, 하는데, 또 아티스트를 우리가 또 제가 따로 막 트레이닝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데뷔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제 실력인 줄 알고 그때 좀 착각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때도 제가 그때 그 의사 와이프가 제 하부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한 줄 마케팅 제가 쭉 하면서 이제 구축했던 코드가 그래도 월 한 300 정도는 가까이 들어왔어요. 230에서 300, 잘 되면 300까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음. 전 여자친구를 주고 제가 이게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다 운이라고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중국에 가서, 생각해서 처음에 하신 먼저 거죠.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을 어, 변화시킬 거야. 왜냐면 그때 마윈의 영상을 봤거든요. 잭 마가 있어요. 아, 알리바바. 근데 중국에 대한 그 기회성에 대한 부분, 그 영상을 보고, 아, 나 중국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중국에서 개짜리 되고 한국에 오게 됐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더 개짜리 된 거예요. 왜냐면 가족들은 나한테 투자한 것들이 있는 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 헌신한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 어쨌든 엄마한테 잘해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외국 노동자가 아이를 그렇게 유학 보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저한테는 운으로 적용해가지고 상수국면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운인 줄 모르고 실력인 줄 음, 알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댄스 강사로서 내가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안산 어떤
예지인가? 이지 댄스 학원이라 원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취직 잠깐 하다가 거기서 잘렸어요, 제가. 왜냐면 네트워크를 브리핑 저기 사장님한테 하다가 잘렸거든요, 그 다음날. 네. 그것도 또 메타인지 좀 약하면 내 스스로 직업을 가져도 잘리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 제가 말을 그러면, 안 했지만, 예, 그거 잘린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단계를 브리핑해가지고 내가 내 비전 다 얘기했거든. 여기 학원 강사진들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팀워크로 이렇게 같이 어쨌든 무식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똥이지 된장이지 하나 항상 먹어보는 스타일. 되게 웃기지만 제 입장에서 그때 되게 너무, 슬펐어요. 네. 너무 안타깝네. 저는 왜 잘리셨나 네. 했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살아도 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몰라서 어, 그래요. 알아야 돼요. 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네. 지금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 이 아이가 어, 이런 결정과 이런 말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과거 제 12년 동안 이 시간을 보면 그 안에는 뭐 다양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분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거 알고 나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게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그 직급자들이라든가 그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 떠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분노에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니까. 자기들은 억대 연봉자 되고 자기들은 성공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그거를 성공 못 시키는 절대적인 그 이유, 그걸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아니까 분노가 차오르는데 대신 분노가 차올라서 내가 얘기를 하면 내 거를 경청해야 되는데 그 기득권, 지들이 돈 벌었다는,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지들 나보다 좋은 차를 몰고 나보다 좋은 집에서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보다 직급이 높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말을 경청을 안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는 지금 돌이켜봤을 때 너무 교만하고 너무 싫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돈을 벌었으면, 지들 파트너로 인한 돈을 벌었으면, 그 고객들로 인한 그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들을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 투자와 돈 투자를 엉뚱한 데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멘트는 늘 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음, 그걸 모르다 보니까 나 같은 피해자가 시간 고갈을 당한. 내 청춘이 그냥 갈 뻔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냐? IS 강도 열심히 했거든요. 난 그래서 확신이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트워크에 성공 못 한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게 나한테 확신이 있었던 이유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성공되는 건 아닌 이유가 이제는 알죠. 알아야 되는 음, 거예요. K-N-O-W. No.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시간 안에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10년이라고 생각해요, 최소. 그 10년 이상으로 우리가 전문성을 알아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음, 10년 이상 된 사람이 있냐, 없냐? 많죠. 음, 저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 18년, 30년, 20 몇 년 다 있어요. 근데 왜 저한테 배우러 왔을까? 그 10년을 또 얼마나 어려운 결정 내리면서 10년을 보냈냐. 음, 돈 500만 밖에 없는데 500만 원을 모두 다 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전 재산이 500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거의 다 교육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어려운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어떤 무식하지만 또 단순하지만 순수한 그런 어떤 힘이 있는지. 그 다행히 중국어, 영어, 한국어 하다 보니까 제 문화, 지금도 보면 제가 한국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싹 다 접해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그 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 안에는 그림이 있어요. 억만장자. 저는 웬만한 백만장자 조언을 안 따라요. 억만장자거나 기업을 저는 연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영감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 백만장자들 주는 조언이랑 완전 딴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적금하라, 적금하라 하잖아요. 아니에요. 적금하는 뒤에 목적이 없으면 적금하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어요. 예. 커피 값을 아껴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조언은 되게 쓰레기 조언이라는 거예요. 예. 커피 값을 왜 아껴요? 내가 고소득 기술을, 고소득 능력을, HTS, 고소득, 하이티켓 고소득 기술을 얻으면 어때요? 커피를 그쵸. 충분히 스타벅스 맞아요. 매일 사주더라도 내가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껴가지고 아껴가지고 부자 되면 시간은 과거의 청춘이, 그럼 나이가 70대, 관절이 아파가 좀만 걷다가 앉아있고 그러면서 여행하고 싶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가 돈 벌고 싶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고소득 기술 집중하는데, 그 고소득 기술 첫 번째 카테고리는 돈을 벌면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내가 높은 티켓, 7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티켓을 팔고 싶지만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걸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팔아요? 저는 맞아요. 올해 7천만 원짜리 구매했어요. 7천만 원짜리 구매하다 보니까 저는 제 수강료를 10%도 안 되는 가격에 주더라도 어때요? 맞아요. 야, 겁나 싸다. 이렇게 음, 들리고, 그리고 이 음, 가격인데 나보고 비싸다 하잖아요. 꺼져, 이 새끼야.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맞아요. 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1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목소리에 항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거만한데, 진짜 거만한 음, 건 꼰대 같은 사람들 거만한 거지. 그 위치에 가가지고 그 돈과 그거 돈이 계속 썩고 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돈을 어디다 투자? 주택이나 그냥 지을 생각이나 뭐 어떻게 하면 마당을 크게 어떻게 하면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이민 가고 뭐 거기서 좋은 집을 또 사서 그런 생각을 하지. 진짜 고객들이 이 정보에 대한 프레쉬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한 리턴을 해서 그걸 사회에 되돌려줄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음, 그 기부를 해가지고 진짜 과학적으로 그게 연결돼요? 안 된다. 멀린다 게이츠의 책을 보면 기부도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음, 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부도 탤런트 기부가 돈 기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탤런트 기부가 더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나심 니콜라스 탈리브도 두 가지를 하라고 하나. 하나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하나는 사업을 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사회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데 근데 자원봉사자보다 이런 기부하는 사람보다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사회에 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 음, 해결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을 보통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창출해 주죠. 보통 이런 걸 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기부라고 하면 이제 돈을 나눠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적은 돈을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롭지 않을 뿐더러 또 음, 이게 그렇게 계속 받는 분들은 음, 반복되다 보면 이게 되게 익숙해지고 이거에 의해서 어떤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지원을 받는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를 계속해서 부양할 어떤 그런 의사가 약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지원받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거보다도 그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의식을 바꿔줘서 음. 자기가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지 못하는 거를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심으로써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연결되는데 호주에 있던 시절에 이제 굉장히 어떤 상승세를 타셨는데 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운이었고 그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모르고 놓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붙들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알더라도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면서 근데 사실 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안 쉽지 않거든요. 음, 이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쉽지 않고 사실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어려운 결정, 쉬운 결정이라는 걸 본인이 의식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맞아. 안다고 해도 그거를 연속적으로 내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게다가 누군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멀리 멘토가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나를 되게 지지해주거나 후원해주거나 하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12년의 시간을 홀로 오롯이 견뎌냈다는 건 정말 어떻게 정말 이 현존하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그런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저희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한 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은 다른 그리스어인가, 라틴어인가, 이거 표현을 하면 사전 찾아보면 붙잡는다는 의미더라고요. 영접한다는 게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붙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멘토가 있는 것도 중요한. 근데 멘토가 있는데 그 멘토가 또 국한되어 있는 생각과 철학과 그 방향성이 또 어떤 거냐 되게 중요하고, 멘토도 여러 명이면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음, 켈리체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또 졸리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신사임당은 직진을 해라고, 자청은 또 후퇴를 해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요? 아무 데도 움직이지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렇다고 한국에 국한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게 또 맞아요. 글로벌적인 가장 앞서 그래도 간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교육 정보에서는 가장 앞서 있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비교 음,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얘기하는 학교 교육, 아카데미 얘기 아니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엉망진창으로 다 여러 나라에서 이민자들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위대해진 이유도 사실 그 안에는 그 문화가 있고 그 안에 창의력이 있고 그 안에는 뭔가
우리가 지금 모르는, 한국이라든가 일본 단일 민족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돈 되는 영어를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더라도 난 출처를 항상 밝혀요. 내가 책을 어디서 썼고, 내가 또 내가 누구로부터 멘토링 계속 받고 프로그램 이름도 계속 얘기하고 왜 이런 출처를 계속 밝힐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으면 그걸 붙잡아라는 거예요. 나처럼 12년이 아니라도 5년이라도 붙잡아 봐고 3년이라도 1년이라도 붙잡아고 한 달, 두 달이라도 붙잡아 봐라는데 근데 그거는 말로 딱 들었을 때 거리가 멀어 보여요. 내가 영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랜카돈의 교육 프로그램을 붙잡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10X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돈 있어도 못 구매하는 거예요. 돈을 구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투자잖아요. 결국에는. 7천만 원 돈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7천만 원 돈 투자했어. 근데 거기에 따르는 뭐가 투자돼요? 시간 투자가 들어가는데 시간 투자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맞아요. 때문에 제가 12년에 대한 그걸 얘기하는데 그 12년의 가치를 그렇게 좀 바라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하겠죠. 왜냐면 이게 시간 투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부트캠프도 원래는 오프라인은 500만 원인데 온라인에서 보면 10만 원이면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3일을 내가 네. 꼬박꼬박 밤새야 되는, 해봐서 알잖아요. 졸리잖아요. 네. 예, 자고 싶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바로 이튿날에 막 100만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듣는다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유혹이고, 쉬운 결정하고, 자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미국 시간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투자가 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음.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 보낸 시간과 돈이 그 사람과 지출한 시간과 음. 비용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 이제 대표님 책 이렇게 지금 왔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서 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요. 누군가는 뭐 종교를 붙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나름대로 어떤 자신만의 멘토를 정해서 그 멘토를 붙들고 살기도 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올바른 멘토를 붙잡고 그 올바른 멘토로부터 또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늘 되게 굉장히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의 속도와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것을 제가 조금 더 저도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의 정말 귀한 12년의 시간과 그 젊음과 전 재산을 다 갈아 넣어서 만들어주신 좋은 책 읽고 또 많이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